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농림지역 내의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성 면을 보면은 농지는 수익성이 별로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환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토지보다도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상으로 농림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내의 농지는 현 상태에서는 농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개발지역 인근 농지는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 농지는 어떤 농지가 되겠습니까? 바로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경지 정리라는 것은 바둑판처럼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를 경지 정리가 된 농지라고 보고요. 꼬불꼬불한 농지는 말 그대로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농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농지에 투자를 할 때는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농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의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농림지역의 농지는 가격 또한 상당히 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용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농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속전철 역사 주변이라든가 신규로 개통되는 도로 주변의 농지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투자 유망한 농지는 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농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도시 주변의 취락지역 내의 농지 중에서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 중인 농지가 투자 가치와 환급성이 좋은 농지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살고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액 투자인 경우에는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66,000제곱미터, 즉 2만 평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바로 수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소문만으로 그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했다가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공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대단지를 공급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상승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저렇게 급상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누구나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 등으로 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는 어찌 보면은 부자들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개발장구역에 대한 부담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사실 꺼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개발장구역이 풀린다고 해도 과연 저게 풀릴까 안 풀릴까 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섣불리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유자금이 충분한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개발장구역의 투자는 여유자금이 있는 부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장구역 내라고 해서 모두가 개발장구역이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투자하면은 투자 금액이 묶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발장구역 내에 10가구 이상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를 하십시오. 개발장구역 해제는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해제가 됩니다. 또한 개발장구역이 풀린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독이 되는 지역과 또는 손해가 되는 지역도 역시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수용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장구역에 투자하려면 우선적으로 해제 여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논두렁 하나를 두고도 해제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개발장구역 안의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취락지구 밖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수산물시장이 이전되는 윤리지구 그 주변 지역의 개발장구역 임야를 추후에 개발장구역이 해제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장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여건을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이라든가 정축, 개축, 가능 면적 등과 같이 개발장구역 내의 건축 관련 법규 또한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나대지의 경우에 신축 가능 나대지와 신축 불가능한 나대지로 구분이 되겠죠. 아차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건축 가능한 나대지는 어떤 것이냐, 바로 개발장구역 지정 이전에 지목이 대인 나대지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3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적도상에 도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만약 맹지라고 할 경우에는 이웃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개발장구역 내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바로 단독주택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습니다만은 개발장구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은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자,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는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자신이 아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투자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